아스라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네? 오늘 하실 이야기가 제목이 막 아낀 날? 네, 그렇습니다. 난 이런 제목 너무 좋거든요. 뭔가 상상하게끔 만드는 거. 우리가 저는 좀 상상하기 싫은 내용이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일이 안 풀리냐, 막 아꼈나,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들어봐야 알겠죠, 일단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아슬아슬아 아슬합니다. 오늘 얘기는 제목에서 얘기했다시피 막 아낀 날인데, 이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날따라 뭔가 안 풀리고 좀 안 좋은 일 생기고 그런 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날 유독 좀 잘 봐요. 잘 들리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꼭 옛날에 뭐 우리 어렸을 때 바이오리듬 보듯이 막 그런 게 있나 막 그렇게 믿고 싶을 정도로 유독 운이 안 좋고 일이 안 풀리는 날 뭐가 보였어요, 항상.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일이 안 풀리면 내가 지금 이럴 때 휴가를 가면은 뭔가 좀 색다른 걸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아니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갖고 이게 막 수치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늘 내가 막 아꼈네. 내 말 수치가 막 90이네. 이런 날 가야 되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원래 같으면 제가 휴가를 일정 잡고 갈 때는 어땠냐면 오전에는 거의 잠만 자요. 그리고 점심 한 2시 때쯤 일어나서 적당히 준비하고 이제 밤새서 휴가 체험을 하는데 그날은 어땠냐면요. 원래 휴가 계획이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는데 뭐 딱히 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있는데 뭔가 일이 계속 안 됐어요. 그러니까 느낌을 딱 느꼈던 게 어느 순간이었냐면 컴퓨터를 딱 켰는데 업데이트를 하래요. 그거를 2시간 동안 한 날이 있었어요. 예. 계속 막 껐다 켜라 그래서 껐다 켰더니 막 업데이트가 잘 안 됐다. 다시 해라 막 이러고. 그런 식으로 오전, 오후가 흘러가면서 오늘이다. 네. 지금은 나는 휴가를 가면은 뭔가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갔고 바로 근처에서 갈 수 있는 곳 중에 좀 휴가가 포진되어 있는 장소가 경기도권에서는 용인 아니면 화성 가면 되거든요. 예. 거기 많아요.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은 찾기 편한데 그 두 곳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짐을 챙겨서 차키를 찾는데 확실히 막 아끼긴 했어요. 그날따라 차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제가 항상 책상 위에 올려놨었거든요. 차키를. 네. 책상 넓지도 않은데 어디를 봐도 차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 20분을 찾았는데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차피 가까운 곳 가는 거 오토바이를 타고 가자 그냥.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오토바이 키는 또 금방 보였었거든요. 차키 찾다가 찾아갔고 바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출발을 시켰죠. 핸드폰으로 내비를 찍은 상태에서. 도착을 했어요. 휴가에. 첫 번째 휴가에 도착을 했어요. 딱히 가면서 무슨 일도 없었는데 첫 번째 제가 가려고 했던 휴가가 산속에 있는 폐가거든요. 네. 약간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산장 같은 느낌의 폐가예요. 그렇게 막 깊은 산까지는 아니지만 딱 느낌은 산장 같은 폐가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상으로는 제가 내비를 찍은 지역부터 올라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거기를 갔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산이잖아요.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쭉 돌았어요. 올라가는 길이 보일 때까지. 그렇게 한 5분 정도 갔나?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앞에다가 세워놓고 내려서 프레쉬를 딱 킨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산을. 올라가는데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밤에 산 타는 거는 일단 조심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휴가를 가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좀 돌린단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냐면 막 흉가에서 이렇게 탐방해야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흉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 내려서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다. 이거를 돌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날 첫 흉가부터 그 시뮬레이션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맞게 올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는 분명히 맞는데 내가 스스로가 확신을 못하는 상태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쭉 올라가다가 느낌상 그리고 지도로 보이는 제 GPS 위치상은 도착을 해야 되는데 건물이 안 보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왜 안 보일까? 이상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위를 계속 훑어보는데도 딱히 건물이라고 할 만한 게 보이지도 않았고 건물이 있을 법한 장소도 안 보였어요. 이거 길 잘못 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제가 받은 주소와 지도와 GPS 위치를 확인을 하면서 목적지를 확인을 하는데 앞만 확인을 해도 거기가 맞아요. 제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위치가 제가 처음 가기로 했던 그 흉가 위치인 거예요. 예. 근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처음 원래 제가 알고 있는 길 있잖아요. 거꾸로 그쪽으로 내려가 봤어요. 내려갔는데 철망이 쳐져 있는데 그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네. 공사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허문 거예요. 확실히 내가 오늘 운이 안 좋구나. 그렇게 몇 년 동안 한 번도 허물지 않았던 흉가가 하필 그 날짜도 보니까 3개월인가 4개월 전에 허물었더라고요. 네. 그 공사 이렇게 알람표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가지고 진짜 오늘은 날이 아니다. 진짜 운이 진짜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장소를 가려고 하는데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오토바이 타고 갔잖아요. 쫄딱 젖었어요, 그냥. 다 젖고 두 번째 흉가 장소에 도착할 때쯤 그치더라고요. 소나기여서 그런지. 예. 기분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래갖고 첫 번째 흉가 그냥 엎어졌지. 두 번째 흉가 가려고 하는데 비 오지. 그만할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 전부터 계획했잖아요. 이런 날 자주 보는 날 흉가를 와야 된다라고. 두 번째 흉가를 들어갔어요. 거기는 상가 건물이거든요.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고 천천히 들어가서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옥상 문이 열려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옥상 문이 열려있더라고요. 옥상 문 열고 들어갔고 옥상을 쫙 보는데 그날 확실히 제가 그런 날 잘 본다라고 느꼈던 게 옥상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고개를 돌리면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고개를 돌리면은 제 주변시 쪽에서부터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주변시로 누가 서 있는 게 쭈루루루루루 보이는 거예요. 고개를 쭉 돌리는데. 다시 이제 저게 뭐지 하면서 정면으로 바라보면 안 보이고 일단 뭐가 있기는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서 5층, 4층, 3층, 2층, 1층 순으로 쭉 내려가면서 확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느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날. 네. 그러니까 옥상에서 이상한 걸 봐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얘기했다시피 흉가 되게 조용해서 어지간한 소리 다 들리잖아요. 발자국 소리가 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원래 사람이 발자국 소리가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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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완전히 엇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제 발걸음 속도를 거의 완벽하게 따라하려고 거의 탁 하면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리에 계속 집중을 했거든요. 네. 계속 집중을 하는데도 제 발자국 소리를 누군가가 따라하는 것처럼 제가 발을 딱 내려놓는 그 순간 진짜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발을 딱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한번 바꿔보자. 내 발 속도를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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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다가 내려놓는 척을 하면서 발을 안 내려놨어요. 예. 한쪽 발을 든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발을 안 댔는데 터벅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제 발소리가 지워지고 소리가 들리니까 방향이 딱 느껴지는데 네. 제 바로 뒤인 거예요. 고개를 확 돌렸죠, 진짜. 예? 진짜 최대한 돌릴 수 있는 속도로 돌렸던 것 같아요. 뒤를 확 돌렸는데 돌림과 동시에 제가 지나왔던 상가 문이 쾅 하고 닫히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어땠냐면요. 네. 누가 제 뒤에 있다가 숨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로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 문을 벌컥하고 열었어요. 예. 그 상가 건물 유리창 창문이 막 미닫이처럼 여는 창문이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그 밀어 갖고 여는 거. 그 조금만 열리는 거 그거 있잖아요. 네. 그 창문이었거든요. 그 창문들이 다 열려 있길래 창문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거든요. 쭉 걸어가가지고 창문 앞에 섰고 창문에 밖으로 뭐가 보일까 싶어갖고 창문 밖을 이렇게 훑어봤어요. 네. 느낌은 분명히 볼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좀 아쉽다. 봐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옛날부터 그랬는지 이게 습관처럼 남아있는 건데 제가 창문을 보면은 거의 자연스럽게 닫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그런 습관이 좀 있어갖고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창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쿵 하고 닫고 잠그고 또 옆에 가가지고 닫고 잠그고 하고 나서 그 방을 나왔어요. 그 방을 나와갖고 그 층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딱히 별 것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그 귀신이 도망쳤다고 느꼈던 그 방을 다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방을 다시 들어갔는데 창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예. 얘기했다시피 전 습관적으로 창문 닫는 게 있어갖고 심지어 맞아. 잠그거든요. 예. 근데 창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이 이게 귀신이 아니라 사람일 거란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왜냐 이게 그런 창문 닫고 열 정도면 엄청 강한 귀신이면 이미 눈앞에 보여갖고 어흥 막 이렇게 이랬을 텐데 네. 뒤에서 쫓아오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막 뛰어갖고 정말 빠르게 전층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소리에 계속 집중을 했는데 이제 제가 뛰는 소리가 들리면은 사람이면 대부분 도망치거든요. 근데 이제 도망치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고요한 건물 안에 제 발자국 소리만 들렸는데 사람은 없었어요. 느낌이 진짜 이상하다. 오늘 네. 확실히 날은 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뭐 명확하게 본 거는 없이 두 번째 흉가를 마무리하고 이제 세 번째 흉가를 가려고 하는데 네. 이때가 완전 한여름이었거든요.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그날은 제가 반페이스 헬멧을 썼단 말이에요. 반페이스가 뭐냐면 목까지 덮는 게 아니고 그냥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얼굴 쪽. 그게 이제 반페이스인데 그거를 쓰고 가고 있는데 뭐가 얼굴을 팍 하고 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길 정중앙에 딱 세웠어요. 뭔가 싶어갖고 헬멧을 이렇게 벗어갖고 앞에를 봤는데 딱장벌레 시체가 있는 거예요. 뭐 여름이니까 그럴 순 있잖아요. 지레짐작 놀라갖고 그런 거지. 진짜 뭐 벌레 때문에 사고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야지라고 한 다음에 헬멧을 쓰고 좌우를 훑어봤는데 오른쪽에 흉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계획도 하지 않았어요. 그 흉가는. 예. 야 이거 운명이다 이건. 벌레가 맺어준 운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갓길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 흉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흉가는 막 엄청 넓은 흉가도 아니고 네. 1층 옛날 어르신들이 살던 그런 좀 조그만한 가정집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였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좌우로 고개 한번 돌리면 집안 내부가 다 보일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좌우 한번 딱 훑어봤는데 가구도 남아 있었고 물론 많이 사갔지만 네. 바닥도 나름대로 흉가치고는 깔끔했고 기준은 흉가 기준이에요. 그냥 일반 집이랑 비교하면 엄청 더럽지만 흉가치고는 깔끔했고 안에 한번 더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집 구조가 들어가면 오른쪽에 부엌이 있었고 왼쪽으로 방 하나가 있었거든요. 네. 일단 왼쪽 방을 봤어요. 그냥 쓰레기만 잔뜩 쌓여있더라고요. 방을 딱 나와서 봤는데 대문 반대쪽
방향으로 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조그만 문. 그래서 뭐지 하면서 그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이 나오더라고요. 그 화장실 구조도 되게 특이해서 확실히 기억나는 게 변기가 허리 위치쯤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을 열면 계단이 있었어요. 화장실 안에. 그리고 그 위에 변기가 꼭대기에 올려져 있었고.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문을 닫았는데 안에서 물 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문을 닫자마자 바로 열었어요. 네. 물이 틀어질 리가 없잖아요. 거기는 흉가니까. 뭐가 보일 거면 확실히 보이던가 아니면 들릴 거면 진짜 확실히 들리던가 뭐 이렇게 어정쩡하게 간보는 느낌이자면서 막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일단 다시 문을 닫고 나서 벌레가 나한테 운명을 주진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오토바이를 탔죠. 네.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이제 세 번째 흉가 내비를 찍은 다음에 이어폰을 딱 꽂는데 귀에서 어디가 이러는 거예요. 바로 이어폰을 빼고 주위를 훑어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잘못 들었겠지. 뭐 소리는 원래 자주 들으니까 다시 이어폰을 꼈어요. 그럼 이어폰을 끼고 내비를 틀면은 내비가 뭐 그거 처음에 연결하면 그거 해주잖아요. 목적지까지 몇 킬로미터, 예상 소요 시간은 몇 분입니다. 이거 얘기해 주잖아요. 예상 시간은 몇 분입니다. 라고 딱 멘트가 거의 종료된과 동시에 이러는 거예요. 제 귀에서 그 소리가 정확하게 들렸어요. 이거는 뭔가 있다.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어폰을 다시 뺐어요. 그리고 다시 그 흉가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혹시 뭐가 있을까 싶어갖고. 쫙 훑어보고 막 돌아다녔는데도 뭐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어디가까지는 그냥 그러니 했는데 이 소리가 들린 후부터는 그냥 뭔가 되게 찝찝한 거예요, 그냥. 네. 일단 근데 보이진 않으니까. 귀신이 씌었으면은, 무당들 찾아가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저도. 그냥 가자. 하고 세 번째 흉가를 갔어요. 어이없게 도착했어요. 진짜 아무 일 없이 도착했어요. 도착을 하고, 거기를 훑어봤는데, 거기서는 진짜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나와갖고, 오토바이가 있는 장소까지 걸어서 한 3분 정도 됐었어요. 세 번째 흉가가. 그럼 3분이면 멀리서 제 오토바이가 보일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 위에 사람 실루엣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봐봤어요. 저거 분명 사람 실루엣이다. 가능성은 두 가지죠. 길 가던 사람이 앉아있거나 새벽 시간에 그때가 2시쯤 됐었거든요. 아니면 내가 귀신을 보고 있거나. 천천히 걸어갔어요. 진짜 시선을 내가 눈도 안 깜빡이겠다. 너 존재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짜 눈도 안 깜빡이면서 그거를 계속 쳐다보면서 그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네. 한 200m? 200m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까워져서 명확하게 저게 사람 실루엣이라고 인식되는 거리까지 오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그거를 왜 확신이 들었냐면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토바이를 세워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가 그냥 자전거처럼 이렇게 내려갖고 세우는 게 있고 아예 꺾어서 완전히 세워버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잠깐 흉가 갔다 오는 건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자전거 세우듯이 이렇게 내려놓는 그걸 해놔요. 근데 그 위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오토바이에 떨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약해요. 그렇게만 해놓으면. 그 위에 사람이 앉아 있으려면요. 한쪽 발을 바닥에 대고 있지 않으면 오토바이가 쓰러져요. 근데 그 위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실루엣이. 저거 귀신이다. 저거 분명 귀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와가지고 걸음걸이가 좀 빨라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막 걸어가면서 점점 걸어가면서 그 존재는 계속 가까워지고 한 100m 정도까지 왔을 때 이거 진짜 귀신이 맞구나라고 저한테 더욱더 확신을 줬던 게 한여름이었는데 긴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긴 후드티가 멀리서 봐도 좀 두꺼운 후드티 재질처럼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좋아. 저거는 분명하다. 진짜 코앞에서 볼 수 있겠다.
내 의지로 귀신한테 다가가서 코앞에서 보는 건 처음이니까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경우는 있었어도 50m 정도까지 왔고 이제 진짜 바로 눈앞에서 그 존재가 보이는 상태인데 그 존재가 그 거리까지 가니까 어디를 보고 있는지가 보였거든요. 네. 제 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 반대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이게 귀신이든 사람이든 잘만 하면 내 존재를 눈치 못 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고 걸어갔거든요. 한 15m?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애가 기지개를 하듯이 이렇게 쫙 손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뒤쪽으로 손을 갖다 대서 깍지를 끼는 거예요. 그리고 깍지를 풀면서 머리카락을 쫙 여는데 거기에 얼굴이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옷을 입은 방향이나 후드티라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뒤통수 쪽에 모자가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반다리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허리가 뒤로 꺾이지 않는 이상 다리는 앞쪽으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 뒤통수가 있어야 되는 곳에서 머리카락이 여는데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때 놀라갖고 시선을 순간적으로 놓쳐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라갖고 정신 차리고 다시 보니까 없더라고요. 와, 신박하다. 이건 진짜 신박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토바이를 다가가서 차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했죠. 시동은 잘 걸리는지. 왜냐면 집에 못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뭐 시동도 잘 걸리고 뭐 이 정도면 괜찮겠다. 운전하는데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고민을 조금 했거든요. 그날 목적으로 했던 흉가는 4곳이었어요. 그러니까 4번째 마지막 흉가가 남은 상태였는데 사실상 목적을 달성했던 게 그 벌레가 맺어주는 그 흉가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4곳은 일단 갔는데 굳이 마지막 곳을 가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갈까 말까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이게 귀신을 한번 그렇게 보고 나니까 오늘 가면 왠지 한 번 더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네. 저 그때 미쳤어.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4번째 흉가로 출발을 해요. 아이고. 또다시 그 3번째 흉가 앞에 앉아갖고 내비를 찍고 안내 멘트를 듣고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죠. 우웅 하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서 4번째 흉가 앞에 바로 딱 도착을 했어요. 4번째 흉가도 산에 있는 흉가였거든요. 그때 시간이 얼추 한 3시쯤 됐던 것 같아요. 도착하고 났을 때. 여름이니까 해도 빨리 뜨니까 빠르게 올라가서 보지 않으면 이제 밝아지잖아요. 바로 위치 잡고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죠. 막 올라가가지고 흉가를 찾았어요. 거기도 이제 산장 같은 느낌의 흉가인데 2층짜리더라고요. 거기는 1, 2층 빠르게 훑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막아낀 날은 오늘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내려왔을 때 시간이 3시 한 반에서 40분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빠르게 훑어만 보고 나왔거든요. 거기는. 집에 가자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이제. 그리고 슬슬 왠지 운도 좀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막 들고 괜히 더 이상 못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집 주소를 찍었어요. 집 주소를 딱 찍는데 뭐 몇 킬로 예상시 도착 시간 몇 분입니다. 딱 하는 순간 좌우 뒤쪽에서 거기야? 라는 소리가 진짜 여러 명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느꼈어요. 이거 지금 집 가면 망한다. 나 이거 집 가면 지금 이제 동거할 판 된다. 무섭다는 느낌보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고민을 했어요. 이 새벽에 아는 무당들한테 연락하면 받을까? 아니, 무당집으로 그냥 바로 쏴가지고 내가 깨울까? 막 별의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다가 사무실을 가자니 오토바이를 타고 여의도까지 가면 왠지 힘들 것 같고. 네. 그냥 집을 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집까지 가는 그 방향에 제가 아는 무당은 없는 상태고 제가 아는 무당들은 대체적으로 다 지방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터미널로 가자.
집으론 이거 당장은 못 들어간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가장 가까운 시외버스 터미널을 찍고 그곳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웅하고 오토바이를 쭉 몰고 가던 도중에 갑자기 그냥 느낌이 확 쌓여지는 그 느낌 있죠. 네. 오토바이를 바로 이제 갓길에 세웠어요. 아, 이거 너무 느낌이 이상한데? 왜 이렇게 싸하지? 하면서 주위를 훑어보는데도 뭐는 보이지 않아갖고, 아, 진정하자. 괜히 이상한 소리 들어갖고 내가 지금 심란해서 그런 거다. 진정만 하고 바로 출발하자. 이런 생각으로 담배를 하나 꺼내갖고 담배 이렇게 쭉 피고 있는데, 저 멀리서 실루엣 하나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모습은 멀리 있어서 그냥 진짜 잘 보이진 않는데 분명 사람이었고 되게 헐레벌떡 뛰어오는 느낌이었거든요. 담배를 피면서 이제 그때쯤 새벽 한 4시쯤 됐으니까 좀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운동하시나? 와, 되게 부지런하시다 이러면서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까워지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뭔가 되게 알록달록해요. 이게 대부분 조깅하시는 분들 같은 게 원색 톤으로 많이 입으시잖아요. 뭔가 되게 알록달록한 거예요. 뭐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점점 가까워지는데 야, 치맛자락을 날리면서 뛰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더 가까워졌을 때 아니 씨 왜 한복 입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귀신인가? 뭔가 하면서 이렇게 보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좀 가까워졌을 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야! 저기야! 하는 소리가 저 멀리서부터 들려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 부르는 건가 싶어갖고 주위를 훑어봤는데 저밖에 없더라고요. 주변에. 그래가지고 나 부르는 건가 하면서 이제 그 제스처 있잖아요. 저요 하는 그 제스처. 네. 그거를 이렇게 딱 하니까 무당이 네 막 이러는 거예요. 딱 봐도 무당이었어요. 가까이 오니까 그냥 무복 입고 있었어요. 무당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담배를 껐죠. 어쨌든 남 앞에서 피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이렇게 담배를 딱 끄고 무당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쭉 기다리니까 무당이 이제 제 앞까지 오셨어요. 결국. 왜만 숨을 막 고르시는 거예요. 진짜 멀리서부터 뛰어오셨나봐요. 여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땀을 여자분이셨는데 무당들 화장까지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 특유의 그 진한 화장 있잖아요. 땀 때문에 그 화장이 좀 흘러내릴 정도로 땀을 흘리고 계셨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되게 열심히 뛰어오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숨을 완전히 고르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10분 정도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숨만 고르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숨을 다 고르셨고, 말을 걸었죠, 이제. 좀 괜찮으세요라고 말을 걸었어요.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고개를 이렇게 딱 드는데 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화장 흘러내린 그 얼굴이. 와 진짜 무섭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당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충 스스로 예상은 하고 있잖아요. 아 많이 붙었구나. 얼마나 붙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알고는 있다. 나 지금 흉가들 이렇게 좀 탐방하고 오는 길이어가지고 좀 겪은 것도 있고 그래갖고 대충은 알고 있다. 그래서 나도 아는 무당 찾아가려고 터미널로 가고 있는 거다. 딱 이러니까 무당이 다시 저를 이렇게 보더니만 알고 있으면은 다행인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요? 아니 그냥 버스 타고 가가지고 무당 만나서 떼달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 무당이 고개를 막 세차게 저으면서 아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당신 가시면은 안 된다고 여기 떠나시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 좀 사정을 정확하게 얘기해줘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식으로 신을 받은 사람은 아니다. 아직 내림굿을 받으신 분은 아닌 거예요. 제자분이신 거예요. 그 아래서 지금 수련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신어머니한테 가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신어머니한테 가자. 이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자면서. 왜요? 이러니까 얼어요? 이러는 거예요. 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오토바이 시동 거시라고. 그래서 그 한복 입으신 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 타고 당집을 갔거든요. 아마 남들이 봤으면 되게 웃겼을 거예요.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엄청 화려하게 한옥집에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옛날 골목길에 있는 신당 같은 느낌 있잖아요. 가정집들 사이에 깃발 걸려있는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안을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진짜 많이 잡으면 한 60? 적게 잡으면 한 50대 초반? 그 정도 되시는 분이 그냥 되게 평범한 차림 있잖아요. 흔히 아줌마들 입는 그런 거. 그런 되게 편안한 복장으로 눈 비비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일단 인사를 드렸어요. 아, 저분이 신어머니겠구나. 인사는 드려야지 하면서 이제 되게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죠. 뒤통수가 갑자기 얼얼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뒤통수를 제가 고개 숙이자마자 뒤통수를 내려 치신 거예요. 예. 짜증은 나는데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땐 아니잖아요, 제가. 지방 내려가나 아니면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냐가 지금 걸려 있으니까. 조용히 이제 머리 빡 문질문질 하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 따님분한테 얘기를 듣고 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프지만 일단 참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저를 되게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무당 그 특유의 그 째려보는 눈빛 있잖아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시길래 아, 이거 잔소리 진짜 많이 듣겠다 이거. 이거는 못해도 한 30분 이상의 잔소리가 들릴 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 3분? 그 정도 저를 쳐다보시다가 한숨을 쉬시고는 들어가시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이제 그 저를 데리고 온 그 따님분을 봤죠. 따님분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도 당황해가지고 들어가시는 시어머니 봤다가 저 봤다가 들어가는 시어머니 봤다가 저 봤다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그 따님분한테. 당신은 어떻게 나오셨냐? 그것도 평상복 차림도 아니고 그렇게 다 차려입고 어떻게 나오셨냐? 어떻게 알고 나오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깨우더래요. 웬 아저씨가 자기를 막 깨우더래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해 주시기를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기 아빠가 어렸을 때 자기 혼내는 느낌 있잖아요. 빨리 안 일어나? 일어나서 빨리 옷 입어!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학교 안 갈 거야? 이런 느낌으로 자기를 깨우면서 옷을 입히더래요. 네. 입으라고 막 다그치더래요. 입었대요. 그래갖고 다 입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너 그냥 맨 얼굴로 나갈 거야 하면서 또 잔소리를 하더래요. 자기 또 화장도 했대요. 그래갖고 그리고 나 다시 쳐다보니까 빨리 나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리고 나서 방향을 딱 가리켜 주시면서 뛰어 이래갖고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뛰다 보니까 제가 보이더래요. 근데 저를 봤을 때 모습이 어땠냐면 제 뒤에 누가 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세워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운전석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좌석에 누가 타 있었대요. 그리고 걔가 한쪽 손을 도로 쪽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그 손에 사람이 매달려 있더래요. 그리고 그 매달려 있는 사람 발에는 또 다른 사람이 매달려 있더래요. 오. 그리고 그 사람 발에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매달려 있고 진짜 줄줄이 소세지처럼 쭉 매달려 있었대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매달려 있었대요. 와. 망했네 싶었죠. 집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거는. 귀신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일단 알았다.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 신어머니 분께서 나오셨어요. 옷을 다 차려입으시고 그분도 이제 무복을 입으시고 나오신 거예요. 한 손에 그 신장칼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 신장칼이 나를 세워놓진 않거든요. 그게 굿판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장칼 갖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날 세워놓으면 너무 위험해요. 그럼요. 제가 막 어깨 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날은 안 세워놓는데 그 신장칼로 그게 되게 잘 휘거든요. 거의 풀스윙까지는 아니고 반스윙으로 뺨을 팍 하고 치는 거예요. 예. 안경이 날아갈 정도였어요 그때. 고개를 다시 들어갔고 일단 무당분을 봤죠. 순간적으로 저 짜증이 올라와가지고 째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다 이분 나 지금 도와주시려는 거겠지. 정신줄 잡고 다시 안경을 주웠죠. 일단 떨어진 안경을 찾아서 줍고 안경을 다시 쓴 다음에 물어봤어요. 저 이유는 알고 맞자. 아프다 이거.
그러니까 무당분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나가시길래 그 매달려 있는 걔네들 잡으러 가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따라 나갔어요. 근데 오토바이로 안 가시고 차로 가시더라고요. 본인 차로. 본인 차로 이렇게 가는데 저보고 타래요. 너도 가서 봐야 된다 이런 거. 그래야지 나중에 헛짓거리 안 하고 다니지. 너도 가서 봐야 된다 이러면서 태우시고 이동을 하는데 길이 되게 익숙해요. 차를 세운 곳이 제가 오토바이 세우고 담배 피고 있던 곳인 거예요. 와, 용하다. 분명히 딸내 나랑 끝까지 같이 있었고 뭐 어디 간다 이런 얘기도 안 했을 텐데 오씨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제가 서 있던 방향의 반대쪽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니까 성황나무가 있었어요.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제가 금줄 다 쳐져 있고 그랬어가지고 와 성황나무다 이러면서 되게 순간적으로 멍해져가지고 신기하다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무당분이 성황나무 쪽으로 한번 꾸벅 하시더니만 너 이분 아니었으면 큰일 났다고. 왜요? 이러니까 네가 뭔 귀신을 그렇게 줄줄이 엮어갖고 끌고 다니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얼마나 안쓰러우셨는지 여기 계시는 분이 잡으셨다. 네. 더 이상 못 가게 잡으셨다. 근데 네가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단단하게 엮여 있어갖고 니까지 멈춘 거다. 원래 같았으면 이제 귀신만 똑 하고 이게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네가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갖고 너도 모르게 여기다가 세운 거라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까 신장칼로 때리면서 떨어뜨렸대요. 아파서 떨어졌나 봐요. 진짜 아팠거든요. 대신 여기를 데리고 온 이유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존재가 분명히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차피 빌어보는 거지 우리가 정말 스스로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가끔씩 진짜 네가 어떤 짓을 해가지고 어떤 곳을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는 걸로 안 되는 순간이 오고 여기 계시는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그거 알려주려고 너 여기 끌고 온 거라고. 그러니까 조심하고 다니라고. 이러면서 다시 차에 가시더니만 항아리 이렇게 들고 오시더라고요. 술 항아리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쭉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이러고 다시 차 타고 당집에 도착을 했고 어쨌든 도와주신 분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고개 푹 숙이고 인사한 다음에 연락처를 받아보려고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연락처는 안 준대요. 그러면서 뒤에 하셨던 말이 너 같은 방송쟁이들한테는 연락처 안 준다고. 예. 방송쟁이라고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조용히 주소만 적어놨어요. 언제까 한번 찾아갈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갔고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그분이 그거더라고요. 동신제 지내는 무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대표 무당이시더라고요. 그 지역. 그런 분이셔가지고 그렇게 아마 대처해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마가 낀 날이었죠, 진짜. 야, 진짜 이거 마가 낀 날이네. 네. 이렇게 마가 끼나. 그러니까요. 이야, 참. 근데 저는 한 가지 놀란 게 그 와중에 그런 일을 겪고도 또 갔다는 거. 그렇죠. 야, 진짜 마가 낄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 아니, 근데 그 뒤로는 이번 이야기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땐 가진 않았어요. 너무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네, 그렇죠. 야, 오늘 스라스라사라님께서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 왜 이게 제목이 마가 낀 날이라고 한지를 알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시청자분들의 말이 맞아요. 마가 진짜 낀 날이었으면 그런 분들을 만나지도 못했겠죠. 아마 근데 그게 아닐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 1일이잖아요. 네. 이제 1일 됐잖아요. 네. 31일이 마가 낀 날이었고 새벽 내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날짜가 넘어와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봤을 때.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네. 아무튼 오늘 아사라님 늦은 밤인데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마가 낀 날 잘 들으셨나요? 정말 또 소름 끼치게 잘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안 좋냐? 마가 꼈나?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이 과연 그냥 우연히 찾아온 걸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던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흉가는 조심하세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긍정대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긍정대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 요즘 캠핑 많이 가시죠? 날씨 괜찮아져서 캠핑 가기가 무서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긍정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돌루님, 그리고 귀족 여러분들. 어제 잘 쉬셨나요, 다들?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또 그런 텐션을 가지고 계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일단은 긍정대리님,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캠핑을 가요. 네, 캠핑 참 좋죠. 저도 캠핑을 조금씩 했는데, 이번에는 좀 모임 동호회에 들어가서 이번에 갔던 일이거든요. 근데 어허. 얼마 안 됐어요. 한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 가서 조금 무서운 일을 좀 겪어서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 캠핑장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끼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야기하기 앞서 캠핑 이야기다 보니 저희 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 다들 캠핑하실 때 즐겁게 캠핑하시지만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캠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캠핑에 재미가 들렸을 때가 한 4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캠핑이 이렇게 대중화돼 있지가 않아갖고 텐트도 되게 좀 손 많이 가는 텐트 그런 거를 좀 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차가 없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가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고 하는 게. 그러다가 그냥 동아리에 들어가서 분기별로 다녀보자 해서 캠핑 동호회에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가니까 캠핑은 5명이 갈 때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왜냐면은 딱 사람도 적당하고 먹을 것도 딱 충분하고 그리고 텐트도 이렇게 적당히 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짐을 적당히 다 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된 게 5명인데 가명이에요. 모두 본명이 아니라 가명으로 할게요. 먼저 5명이랑 가게 됐어요. 남자 3에 여자 2 이렇게 해서. 근데 여성분들은 다른 텐트를 쓰시고 남자들 다른 텐트 쓰고 이렇게 해서 텐트 2개를 갖고 5명이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규석이 형이랑 수아 누나 그리고 저 그리고 대환이랑 은수 이렇게 해서 5명이 캠핑을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어디로 캠핑을 갈까라고 이렇게 하다가 규석이 형이 되게 노지를 많이 하세요. 캠핑에서 땅에다 이렇게 치는 걸 노지라 하거든요. 그래서 노지 캠핑이 있고 막 그 글램핑장에 가는 게 있는데 노지 캠핑을 한번 가자고 하시면서 울진이 정말 좋은 노지가 하나 있대요. 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5명이서 모여서 이렇게 막 먹을 것도 사고 막 이렇게 주문할 것도 이렇게 하고 해서 다 챙겨서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는데 울진이 조금 그 산이 좀 있었거든요. 바닷가가 이렇게 있는데 바닷가 뒤가 좀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돌비님 귀족분들도 다 여행 많이 다니시면 아실 텐데 근데 이렇게 가다가 목적지를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 많아서 어디다 치지.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좀 거기 취객도 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가기가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수아 누나가 그런 데에서 좀 안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좀 기분 나쁜 일, 불쾌한 일을 좀 겪으신 적이 있어서 최대한 사람 없는 쪽으로 가자 해서 그 목적지에서 조금 더 가면 괜찮은 노지가 또 있대요.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규석이 형이 차 운전을 하시다가. 그래서 야 여기 어디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길을 저희가 찾아다녔거든요. 내려서 찾아보자고 길을. 네. 산속이다 보니까 산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길이 이렇게 헷갈리니까 어디지? 이렇게 하는데 대환이가 긍정이 형 저기 봐. 그러니까 뭐 하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산속에 뒷담화 호텔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여기 호텔이 다 있냐 하는데 옛날에 제가 듣기로 IMF가 터지기 전에
울진에 되게 호텔이나 그런 걸 많이 지었대요. 아, 관광 좀 그런 느낌으로. 네, 관광을 막 살리려고. 오. 근데 그 지역에 그게 떡하니 있는데 거의 한 몇십 년 동안 사람 손이 안 닿았었나 봐요. 완전 풀숲에 가려져서 멀리서 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하면서 수아 누나가 갑자기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저기 봐봐 그래서 딱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안에가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뒷담화 호텔 안에 차가 한 대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주차장처럼 쓰려고 하는 공터가 살짝 보였는데 거기에 차가 한 대 버려져 있는데 돌빈이 혹시 아세요? 기아 세피아? 예. 네, 1세대 기아 세피아. 요즘 젊은 귀족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기아 세피아라고 진짜 옛날 차이거든요. 그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흰색. 그러니까 야, 차 매니아들 오면 저거 보고 다들 난리 나겠다. 저거 내가 가져가겠다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안에는 못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너무 수풀이 무거워져서. 그러다가 규석이 형이 와갖고 야, 길 찾았어 가자 해갖고 이렇게 다시 그 호텔을 멀리하고 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노지 정말 좋은 데를 가서 야, 이게 캠핑이지 하면서 텐트 치고 서로 막 재밌게 놀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저녁 먹고 그 불멍이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 불 피워놓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있는데 대환이가 갑자기 좀 심심하대요. 갑자기 좀 색다른 걸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를 이렇게 꼬시더라고요. 우리 아까 갔던 그 호텔 한번 가볼까 밤에? 공포체험, 흉가체험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싫어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상당히 겁이 많아갖고. 그래서 야, 너 나 알잖냐, 나 쫄보잖아 하는데 수아 누나가 의외로 긍정적으로 그러자 이러신 거예요. 근데 규석이 형이 꼭 가야겠어? 이러는데 아니 뭐 추억도 남기고 좋지 이러면서 가는데 은수도 가자고 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결국은 저만 반대표를 던지고 4명이 다 가기로 해갖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사실 멀리 안 갔어요. 그 호텔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데는 안 갔는데 네.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규석이 형이 잠깐만 챙겨갈 것 좀 있대요. 그러면서 저희가 술을 좀 되게 고급지게 마시려고 잭 다니엘 테네시 허니를 사갔거든요. 그 테네시 허니랑 플라스틱으로 된 투명한 잔 그리고 그때 규석이 형이 되게 체스를 좋아하셔서 체스를 가져가셨거든요. 그 여행용 체스 세트를 나무로 된 건데 나이트 그 체스 기물을 같이 갖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잭 다니엘 테네시 허니 그리고 컵 그리고 체스 나이트 이렇게 3개를 들고 가자 하면서 5명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 앞에를 갔는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원래 규석이 형이 앞자리에 서고 수아 누나가 뒤에 서고 제가 가운데 섰거든요. 제일 쫄보라고 저를 제일 가운데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5명이 이렇게 일자를 하면서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를 갔는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그 맨정신으로 거기를 어떻게 갔나 아직도 신기한데 거기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수아 누나가 잠깐만 이러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얘들아 저 차 트렁크 원래 열려 있었어? 저희가 랜턴을 다 들고 딱 비춰봤는데 수아 누나 잠깐만 저거 열려 있었어? 하니까 규석이 형이 닫혀 있었어 열려 있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솔직히 누가 관심을 주겠어요 그 차 트렁크에. 근데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아 누나가 씩 웃으면서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긴장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되게 농담을 한 것 같은데 이 누나가 농담을 되게 못해요. 네.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주홍 글씨라고 영화가 있대요. 거기 보면 트렁크에 갇히는 씬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더 무서워지니까 누나 뭐 그런 얘기를 이런 데서 해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하니까 왜? 재밌잖아 이러면서 그냥 한번 가보자 하는데 규석이 형이 호텔에 가까이 갔을 때쯤에 잠깐만 이런 다음에 호텔 앞에 계단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네. 콘크리트로 된. 그러니까 아직 도배도 안 한 상태였어요. 거기에다가 가져온 플라스틱 투명한 잔을 딱 놓고 잭 다니엘 테네시 허니랑 살짝 띄워서 한 3분의 2를 채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체스 말을 딱 놓고 제가 지금 말하는 듯한 톤으로 안녕하세요. 저희 잠깐 놀러 왔으니까 아무 폐도 안 끼치고 금방 돌아가겠습니다. 조금만 들렀다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앞에다가. 그리고 자 이제 들어가자 하면서 5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안에가 이상했던 게 오래됐잖아요. 이끼가 하나도 안 껴있어요. 이끼며 막 나무 덩굴이며 하나도 없고 먼지만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뭐지? 이러면서 딱 돌아다니면서 야 여기 끝내준다 여기 진짜 뭐 나올 것 같다 하면서 막 다들 좀 흥분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규석이 형이 뒤에 보면서 니네들 절대로 3m 이상 떨어지지 마
이러시면서 그 호텔이 3층까지 지어지다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 2, 3층만 보고 방은 안 보고 그냥 보기만 하고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규석이 형이. 그래서 알겠다고 하는데 수아는 아우 별 걱정이 많아 얘가 이러면서 5명이 딱 들어가서 흉가 체험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진짜 조용했어요. 조용한데 이상한 거는 먼지만 끼어있는 호텔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방도 안 들어갔어요. 솔직히 대환이가 막 들어가고 싶다고 했는데 방 들어가면 가만 안 둔다고 나 너랑 앞으로 평생 캠핑 안 간다고 형이 으름장을 나서 방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저희 5명이 호텔 건물에 다 있었는데 한 3층 정도에서 이렇게 보면서 2층을 딱 내려갈 때였어요. 밖에서 저기요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순간 멈춘 거죠. 저기요 안에 누구 계신가요? 하니까 야 랜턴 꺼 막 이러는 거예요. 대환이가 형 누나 랜턴 꺼 이러는데 규석이 형이 아 저희 여기 잠깐만 놀러 왔어요. 혹시 패기 쳤으면은 시끄럽게 했으면은 죄송합니다 이러니까는 아니 이 시간에 여기를 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희 잠깐 놀러 왔고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금방 갈게요. 저희 좀 이따가 가려고 했는데 지금 바로 갈까요? 하니까는 아니 늦었는데 시간도 그리고 여기 사유지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뒤에서. 그런데 이제는 여자 목소리로 아 그리고 여기에 두신 거 이거 저희 먹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여자 목소리로. 그러니까 아 네 드세요 규석이 형이 그러고 아 그럼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놀다 가세요. 이러고 목소리가 끊겼어요. 네. 근데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규석이 형이 야 내려가자 빨리 내려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환이가 아 왜 좀 더 하니까 갑자기 큰 소리 내려가자고 이래갖고 다 내려갔는데 규석이 형이 이렇게 다 챙기고 빨리 내려가래요. 정신없이 그리고 내려갔거든요. 그냥 막 내려가는데 규석이 형이 가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오른손으로 체스마를 들고 왼손으로 컵을 잡아서 계단에 3번 뿌리더라고요. 그게 마치 무덤에다가 성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청주를 뿌리잖아요. 그거를 뿌리듯이 3번 뿌리고 빨리 가자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저희가 캠핑장에 이렇게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대환이는 또 눈치 없이 아우 진짜 야 스릴 넘쳤는데 더 볼 수 있었는데 형이 못 보게 해갖고 하니까는 딱 5명이 또 거기서 먹자짓거리하게 얘기를 했는데 규석이 형이 야 앞으로 이런 데 가지 마 왜 자꾸 가려고 해 이러면서 있고 수아 누나는 또 눈치 없게 아유 야 그래도 더 보다 오지 좀 아쉽다 약간 좀 대변보다 끊긴 느낌이야 이러다가 또 막 이상한 소리 한다 하면서 또 다시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어요. 근데 은수가 아 나 피곤한데 나 먼저 가서 잘게 이러고 텐트로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한 30분 정도 더 얘기를 하다가 수아 누나도 자러 가고 대환이도 자러 가고 저도 이제 슬슬 피곤해서 자려는데 규석이 형이 야 긍정아 나랑 체스 한 판 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었는데 그러니까 아 한 판만 하자 나 심심해서 그래. 너다지 잠들면 나 잠 안 올 것 같은데 이거 좀 하면 잠 잘 올 것 같아. 뇌를 좀 쓰다 보니까 이러면서 알겠어요 하면서 서로 체스를 했어요. 근데 한 절반쯤 해갖고 어느 정도 이렇게 체스에서 오프닝이라는 게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투가 시작될 때 거기서 갑자기 규석이 형이 딱 끊는 거예요. 아 이제 그만하자 피곤하다 이러시고는 되게 특이한 거를 주시는데 체스 나이트들을 흑색 나이트는 저희 쪽을 보게 하고 텐트를 백색 나이트는 그 수아 누나랑 은수가 자고 있는 그 텐트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자자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이미 대환이는 뻗어서 쿵쿵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슬슬 잠이 이렇게 솔솔 쏟아지는데 갑자기 저기요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아 뭐야 하는데 갑자기 규석이 형이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기 아까 거기 호텔 가셨죠? 이러니까 아 네 갔었죠. 저희 가서 별일 없이 그냥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아 누가 아까 호텔에 뭐 떨어뜨리고 간 거 있어서 저희가 돌려드리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텐트 밖에 나와서 저희한테 받아가실 수 있으세요? 이러니까는 규석이 형이 그거 저희 테이블 위에다 올려두시면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저희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규석이 형은 아 그거 테이블 위에 올려두시면 돼요. 저희 지금 너무 피곤하고 다 잠들었고 시간이 너무 늦었거든요. 얼른 자러 가야 되니까 그쪽도 피곤하실 것 같은데 얼른 자러 가세요. 이러니까 아니 저희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아까 그 술도 주셨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규석이 형이 아 괜찮고요. 저희 이제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그 목소리가 남자랑 여자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남자가 얘기를 하고 한 번은 또 여자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목소리가 좀 저음이었고
여자는 목소리가 조금 톤이 높았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까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뭐 두고 갔는데요. 이랬어요, 규석이 형이. 그러니까 두고 가신 게 있어서 저희가 드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다가 두시면 되잖아요. 이러니까는 저희가 이건 직접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니까 규석이 형이 여기 못 들어오죠?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최대한 들리는 목소리로, 근데 이게 되게 깰 수도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렸냐면은 저기요, 이거 두고 가셨는데 이거 좀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저희한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 목소리가 됐다가 여자 목소리가 됐다가 남자 목소리가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규석이 형이 저한테 야, 귀 막아. 그런 건데 그때 제가 이렇게 귀 막으려고 거기가 좀 풀스푸트나 그런 소리 때문에 이렇게 이어플러그를 다 챙기거든요. 그 이어플러그를 갖다가 대환이를 봤는데 잠든 게 아니었어요, 대환이가. 기절해 있더라고요, 눈 뒤집어진 상태로. 그래갖고 규석이 형이 귀 딱 막은 다음에 저도 그래서 귀를 이렇게 딱 막으려고 규석이 형이 아무 말 없으니까 저기요 저기요 갑자기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 사람이 왔으면은 얘기를 해야죠. 이러니까 규석이 형이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리고서 눈을 떠보니까 아침인데 규석이 형이 앉은 상태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대환이도 일어났고, 근데 대환이는 기억을 못하고 저는 형 어제 뭐야 하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러니까는 일단 나와서 밥 먹자, 아침밥 먹자 해갖고 나갔는데 정말 아무 그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 수아 누나가 나 어제 되게 무서운 꿈 꾼 것 같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아침밥을 먹고 5명이 이제 아침을 먹고 조금 기분 전환을 해야 되는데 다들 되게, 특히 은수가 되게 얼굴이 침울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석이 형은 되게 좀 심각한 얼굴로 야, 가자. 내가 가면서 얘기해줄게. 일단 여기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러면서 다 아침에 챙겨서 11시쯤에 가게 됐어요. 예. 근데 나가다 규석이 형이 이제 길을 다 알잖아요. 저희가 찾아서. 가는 길에 이렇게 옆을 쓱 봤는데 갑자기 규석이 형이 보다가 야, 앞에만 봐 한 다음에 부웅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래서 하도 앞에만 보라 해도 궁금하잖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그런데 이미 수아가 와, 저 차 뭐야? 이러니까 규석이 형이 제발 사람 말 좀 들어! 이러면서 그대로 차를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아 누나가 뒤에서 야, 어제 누구 왔었나봐. 그 세피야. 문이 다 열려있다? 그래갖고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다가 이제 대로변에 나오니까는, 근데 제가 그때 규석이 형 손을 보니까 그 체스말 있잖아요, 나이트. 네. 그거를 한 손에 꼭 쥐고 운전을 하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서 막 수아 누나가 또 야, 어제 진짜 귀신 나타난 것 같지 않아? 목소리만 들은 것 같아. 이러는데 규석이 형이 귀신 나온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말고 거기 다른 사람 있었잖아. 그러니까는 수아 누나한테 야, 아니 상식적으로 그 어두운 밤에 계단 앞에다가 투명한 플라스틱 잔이랑 나이트 갖다 놓은 거 그거 눈에 들어오겠냐? 우리밖에 랜턴 안 갖고 있었는데?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아 누나가 또 거기서 아니 근데 커플들 오면서 공포 체험할 수도 있잖아 이러니까 넌 진짜 속 편해서 좋겠다 이런 다음에 어느 미친 남녀가 양주잔 하나 있는 거를 나눠 마셔. 술을 누가 술을 나눠 마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정타에서 저도 이 말 때문에 심장 멎는 뻔했는데, 그리고 이상하지 않아? 우리 들어올 때 거기 그 험한데 발소리 그렇게 내면서 하는데 발소리 하나도 안 들렸어. 갑자기 목소리만 들렸어. 와. 그때부터 수아 누나가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형 그러면은 우리 따라온 거야? 근데 형 그거 뿌렸잖아. 그러니까 그거 집에서 나온 거 아니었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뭔 소리야? 그럼 차에서 나온 거야? 그 세피야?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차도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길에서 나온 것 같대요. 오. 근데 얼굴은 안 보였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지 당연히. 안 보이지. 내가 이거 들고 있었는데 하면서 그 체스마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양해를 구했는데 흉가 체험 같은 거나 그런 거 할 때 금기만 어기지 않으면은 이거 피해 간다고. 근데 그때까지 벌벌 떨던 은수가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야 오빠, 목소리만 나온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야?
은수야, 뭔 소리야? 이러니까, 내가 3층, 우리 3층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 밖에서 목소리 끝나고 밖에 나올 때 내가 제일 뒤에 나왔는데, 내가 보니까, 언니랑 오빠 머리 위에 피범벅된 남자랑 여자가 거꾸로 이렇게 둥둥 떠 있었어. 그리고 은수가 하는 말이, 텐트 쪽에는 안 왔는데 그 텐트 밖을 이렇게 돌고 있었대요, 둘이. 그러니까 텐트 안은 뭔가를 해갖고 안 들어왔는데 그 밖에서 낄낄낄낄거리면서 웃고 있었대요. 완전 피범벅이 된 그 남녀가 거꾸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상태로. 그런데 이게 무서워서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고 해서 먼저 들어가서 잔다고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아 누나랑 대환이랑 은수는 그쪽에 셋이 같이 가서 거기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주고, 근데 규석이 형이 그 말 하더라고요. 니네들 버스 타고 집 들어가기 전에 거기 버스 정류장 화장실 한번 들렀다가 이러고 출발을 하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가는 길에 물어봤어요, 형한테. 형, 근데 우리 텐트에 왜 안 들어온 걸까 하니까는 체스판 내가 해놨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뭔데? 이게 규석이 형한테 들었는데 이 형이 약간 토테미즘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 형이 그런 귀신 같은 거는 안 믿는데 뭔가 징크스 같은 걸 굉장히 믿으세요. 그래서 하는 말이, 체스를 저랑 30분을 둔 게 걔네들을 이렇게 막 격전을 치러 놓은 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상태로 나이트를 돌려놓은 게 장승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걔네들이 못 들어온 거일 거다. 그리고 내가 흉가 체험 같은 거 되게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 이거다.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왔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너도, 내가 체스 말 나온 김에 팁 하나 주자면, 너도 집에 체스판 있냐니까. 저도 원목 체스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나무로 된 거. 근데 체스를 이사나 그런 걸 했을 때 처음 온 집들이나 처음 간 그런 장소에는 체스를 하다 말면은 걔네들이 완전히 떠 있는 상태래요, 말들이, 기물들이. 네. 그래서 그 상태로 두면은 일시적으로는 접근은 못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 이런 거 처음 들어보네. 그리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일단 체스 기물이 나무로 돼야 되는 이유가, 나무로 들어갔으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되게 특이한 거를 이 형한테 알게 됐는데, 이 형이 하는 말이, 뭔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얘한테 정말 너는 내 손에서 태어나는 애다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얘가 충성을 맹세한대요, 거의. 그런 군 그런 걸로 하면. 그래서 프라모델 같은 것도 만들면서, 혹은 막 군 인형 같은 거 이렇게 여러 개 만들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하나하나마다 애정을 해서 주면은 이게 수호신처럼 그런 게 해준다 하더라고요. 토템을 만드는 거죠, 자기만의. 그래서 네. 인셉션에서도 그 토템이라 해서 꿈에서 현실인지를 구분하려고 할 때 팽이 같은 거 돌리잖아요. 약간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 듣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물령화라 해서 인형한테 막 애정을 주거나 혹은 너가 사람이라 해서 느껴서 살면은 굉장히 좀 무섭잖아요, 걔네들이. 맞죠. 근데 이 형은 반대로, 야, 너가 생명을 줬는데 너한테 너무 고맙지, 걔네들은. 그래서 결국 그런 얘기를 하다가 형이랑 이렇게 헤어지게 됐고, 근데 그 뒤로 은수가 한 며칠 동안 악몽을 꿨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대요. 캠핑장에 수아 누나랑 은수랑 이렇게 둘이 텐트에서 자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은수가 깼는데, 무서웠는데 뒤에서 막 저기요 여자 소리가 났고, 언니 무서워 하면서 이렇게 수아 누나를 딱 깨워서 보면은 그 수아 누나 얼굴이 피투성이 거꾸로 떠있는 여자였대요. 네. 그러면서 여기 찾았다 하면서 막 웃으면서 깼다고 하는데 그 꿈을 엄청 많이 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은수는 캠핑을 거의 안 갔어요. 이거 캠핑 안 가는 걸로 해야겠다. 네, 아예 안 간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안 가겠다고. 이거 안 가는 걸로 해야겠네. 네. 야. 그래서 이런 캠핑에 관한 일이 있어서 규석이 형이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랬거든요. 웬만하면 흉가 체험 갈 때 금기인 그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마라. 왜냐면은 그 사람들 사는 곳인데 너도 집에 막 손님이 와서 회방 놔봐. 기분 안 나빠?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양해 구하고 들어가면은 그런 일 안 생겨. 그러니까 조심하고, 그리고 귀족분들과 돌비님한테도 이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굉장히 인상 깊어서 가끔 하거든요. 집에 좀 불안하다 싶으면 체스 이렇게 세팅해놓고 자면은 네. 좀 안심이 돼요. 체스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진짜요? 장기도 그렇고 바둑도 그렇고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이 공포 이야기 자체에. 아, 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해봤고, 그리고 일단은 그런 뭐 흉가 패가 여기서 딸려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쪽의 경계로 넘어왔을 때만 그쪽에 붙어올 수가 있어요. 귀신들은. 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귀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안에 있는데 그 경계만 넘어오면 따라 붙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넘어와라, 네. 넘어와라, 제발 들어와라 이러는 귀신들도 있대요. 아, 그리고 그 얘기를 규석이 형한테 나중에 커피 마시다가 들었는데, 수아 누나가 거기서 주홍글씨 얘기를 한 게, 그게 아마 걔네들한테 그게 트리거.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트렁크가 열려있었는데 그 주홍글씨 영화에서 트렁크에서 일어난 그 일이 있거든요. 아우, 그 다시 생각해도 끔찍한데. 그래서 그런 일이 이렇게 있어서 그 기억이 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리고 한 네. 번만 더 해석을 해보면 그 체스를 네. 두다가 말잖아요.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결계 막 이런 거는 좀 너무 가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런 네. 개념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다가 말았을 때 그 불완전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홀리려고 하는데 거길 깨버리는 듯한 느낌? 네, 약간 좀 그런 저도 중간에 느낌 들더라고요. 네. 계속 떴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다가 말았다라는 거는 내 의지로 뭔가를 멈췄다라는 건데 거기서 뭔가 홀리는 그 과정 속을 중간에 삼통을 깨버리는 듯한 느낌. 그런 네. 것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왜 게임을 끝내지 않았냐라고 하니까는 거기에는 그냥 별 이유 없고 그냥 너가 나 못 이기니까 이러고 말할 건데 이 형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치. 그분이 너무 일반인치고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기도 했고 좀 믿는 네. 구석도 있으셨을 것 같고 뭔가 있네요. 네, 뭔가 네. 있어. 자, 오늘 이야기도 긍정대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중간에 연기를 너무나 네. 잘해주셨기 때문에 소름 감사합니다. 자, 암튼 캠핑은 너무 무서운 곳으로 안 가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많은 곳으로 있잖아요. 사람 많은 곳. 네. 그런 곳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긍정대리님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캠핑에서 귀신 나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는 이 시들무 진행하면서도 완전 또 처음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산속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밤에는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여러분들도 캠핑을 가실 때 그냥 조용히 캠핑만 즐기고 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